안녕하세요. 새딸아빠 전소장입니다. 오늘 또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뭐 부동산 대책 6.17 부동산 대책 강력합니다. 강력하고 뭐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. 그리고 이제까지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. 약 1km 앞 이제 뭐 얘기하신 분들 지금 요번에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봐라 이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미미하다. 강력한 건 맞아요. 그런데 이게 미미한 건 아니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죠. 그런데 부동산이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묻고 싶어요. 첫 번째는 이제까지 부동산 대책은 뭐였습니까? 20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거는 이제까지 안 떨어졌는데 요번에 발표를 해서 요번에 진짜 강력해 가지고 떨어진다? 뭐 대출 규제 맞고 이카니까. 그런데 집값이 요번에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죠. 대출 규제인데 갭투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법인에 관한 내용이죠. 그런데 법인 거래 건수가 그렇게 안 많아요. 그렇게 안 많고 법인 거래 건수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면서 법인으로 취득하면 혜택을 보니까 법인으로 사신 분들도 있는데 법인으로 샀다고 뭐 아니면 갭투자 이거 막는다 해가지고 집값이 잡힌다? 그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리고 지금 규제 많이 하고 있죠. 그런데 규제를 했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을까요? 이제까지 서울, 강남 규제지역 아니었나요? 잠실, 송파 이런데 규제지역이었잖아요. 그런데 그런 규제지역들 이제까지 뭐 투기지역, 투기가열지구라고 해서 집값이 안 올랐나요? 올랐잖아요. 근데 지금 규제지역 지정한다고 규제라 하는 거는 제가 법을 만드는 취지도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랬지만 핀셋 규제라 그랬어요. 핀셋 규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뭐 강남을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강남을 잡으려고 했었죠. 그래서 강남이 규제지역이 됐어요. 그래서 풍선효과가 나고 또 규제지역 풍선효과 또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 나니까 또 규제지역 이렇게 했었죠. 했는데 지금은 전부 규제지역이에요. 수도권. 그래버리면 강남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? 어차피 전부 규제지역인데 그러면 강남으로 가겠죠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규제를 계속 했던 지역에는 뭐 규제를 했더라도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제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집값이 안정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. 실질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부동산 대책을 계속 발표를 했어요. 계속 발표를 하고 집값은 다 올랐어요. 그리고 처음에는 강남만 올랐죠.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제 뭐 나머지 비규제 지역들 올랐죠. 그러니까 또 거기를 지정하니까 규제 지역 또 다른 지역에 올랐죠. 전반적으로 집값을 다 올려버렸어요. 다 올렸는데 대출은 막았어요. 대출은 막았으면 실수요자분들도 집을 사기가 어려워져요. 그러면 집값은 다 올라가겠죠. 올라가는 상태예요. 올라가는 상태인데 실수요자분들이 나중에 살 수 있을까요? 집값이 더 올라가 버렸는데.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해요.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실업률이 증가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다. 또 마찬가지로 뭐 첫 번째하고 비슷한데 집값이 내릴 거라고 이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6.17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나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그런데 불과 2~3개월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집값이 폭락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런데 2~3개월 지난 뒤는 지금 어때요? 올랐죠. 그러면 12.16 부동산 대책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왜 저는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뭐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20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할 거다. 그러면 한국은행도 저금리 상태는 유지가 될 거예요. 당분간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최소한. 그 다음에 풍부한 현금 유동성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했죠. 강의의 통화량으로 뭐
3천조 원이 넘었다.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협의의 통화량을 얘기해요. 현금을 얘기하죠. 1100조 원 넘었다. 전화가 와서. 그래서 이제 뭐 협의의 통화량이 1100조 원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돈이 저금리에 어디로 가겠습니까? 여러분들 뭐 가계부채가 최근에 조금 줄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대출은 어차피 담보가 가능한 사람,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 내지요. 일반 서민들 집도 없고 이러면 대출 못 내죠.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대출을 내요. 내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냐? 왜 은행에 넣어놔봐야 돈이 없어요. 그러니까 투자처를 찾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집을 이렇게 묶어버렸으면 상가나 토지에 또 돈이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뭐 또 상가는 꼬마 빌딩은 자가가 뭐 50% 이상 해야 된다. 빌딩은 안 사면 되겠죠. 상가주택을 산다든지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요. 그러면 또 규제를 하겠죠. 또 규제를 하면 또 다른 데로 오르겠죠.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못하는 이상 돈을 나갈 출구 아니면 공급이 확대돼 가지고 무한대로 공급이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죠.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금 힘들겠죠. 제가 배달을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참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일단은 제가 배달을 다녀오겠습니다. 자, 배달을 한 군데 잠시 다녀왔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배달로 갑니다.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기사도 뜨더라고요. 뭐 잠실에 마이스, 그리고 뭐 용산 전비창 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곳도 있고, 그런데 이런 개발 호재가 있어요. 개발 호재가 있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죠. 더 오르면 오르지. 근데 이제 뭐 실수요라고 하긴 그렇고,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올려야 된다, 내려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규제를 잘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규제를 이렇게 하면 집값이 올라가요. 여러분들이 다 그거는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그냥 이래 뭐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, 코로나 때도 안 떨어졌어요. 코로나 때도 안 떨어지던 집값이 경제가 안 좋은데, 잠시 후 우회전. 아니면 부동산 대책을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다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았으면 진작에 떨어지고 진작에 집값을 잡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부동산 폭등이라 하는 말은 안 일어날 거예요. 그런데 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세요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저는 왜 부동산이 오르냐 하면 뭐 풍부한 유동성이니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. 저는 뭐 경제 이런 거 잘 몰라요. 제가 뭐 경제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. 근데 그냥 단순해요. 시중에 돈 많고 금리 싸니까 은행에 넣어놔봐야 돈이 안 돼요. 그러면 어디 투자처를 찾겠죠. 그러고 나서 어떡하겠습니까? 집값이 오르니까. 그리고 부동산은 크게 떨어질 일도 없어요. 없다 보니까 부동산을 자꾸 찾는 거예요.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.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집값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는 게, 돈이 이렇게 풀리고 나면 돈 가치가 없어져요. 저 국민학교 다닐 때,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.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돈 많은 가지고 할 게 많았어요. 근데 지금은 돈 많은 가지고 뭐 할 게 별로 없어요.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.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인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으니까 대책을 발표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. 무작정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겠죠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인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고 저는 배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
좋아요 버튼,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